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마토 투자 자문 박준현 진행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준호 운용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수요일에 저희들은 이제 자문사 한 팀이 대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1월달 시장도 어느새 1월 하순으로 접어들었어요. 이제 1월 하순, 이제 이번 주가 여러 가지 대외시장 쪽에 정책적인 유럽 중앙은행 통화 정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그리스 선거라든가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거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시장도 코스피에서는 뭐 저점을 좀 형성을 했고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라운드 1 마스 배틀 주제가 오늘 뭐 코스닥 시장과 관련된 그런 지수가 좀 선정이 됐네요. 자, 오늘 마스 배틀 오늘의 주제 라운드 1 주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코스닥 시장이 뭐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장중에 고점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2013년도 5월달 고점 근처까지 입박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10월달 고점을 오늘 좀 돌파를 했어요. 자, 600포인트, 580 지금 산데 오늘 주제가 600포인트 돌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주제가 좀 선정이 좀 됐네요. 자, 우리 명준호 운영자님 이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600포인트 돌파가 가능할까요? 시기가 문제일 것 같은데 돌파가 가능하다고 나올 것 같은데. 예, 돌파는 가능하죠. 네, 그렇죠. 예. 시기가 문제일 뿐이지. 또. 시기도 뭐 오래 걸리지 않겠죠. 근데 진짜 문제는 600포인트를 돌파하고 나면 어느 정도 유지해 줄 수 있느냐 아니면은 다시 좀 흐르는 양상이 강하게 나오느냐 그게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네. 저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00포인트 돌파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가능하겠지만 지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종목이 좀 가느냐가 관건이 좀 될 것 같고요. 또 얼마만큼 600포인트 돌파한다 하더라도 강한 상승이 전개될 거냐. 그 부분은 결국 이제 코스피 시장의 지수의 움직임과 함께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돌파가 좀 가능하다는 쪽으로 같은 의견이 좀 일치가 좀 되는 것 같고. 자, 구체적으로 그에 따른 근거라든가 전망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어떤 관심 섹터라든가 종목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그런 내용 위주로 해서 오늘 일부 토론이 진행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명준호 운영님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강세 어디에서 좀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몇 가지 정도 좀 보고 있습니까? 네, 강세에 있어서는 한 두 가지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늘상 말씀을 드리듯이 기본적으로는 기저효과에 의한 강세 흐름이다 하는 것들. 지금 코스닥 시장, 코스피도 지금 10월달, 11월달 그런 양상들 나타났지만 코스닥도 12월달 중순에서 1월달 넘어오는 기조들 보면 그 강한 종목들이 주로 이제 고점부에서 신고가를 뚫고 넘어가는 강한 종목들보다는 상당히 낙폭을 수반한 종목들 한 2013년도 5월달 정도 필두로 한 1년 내지 1년 반 동안에 주가가 그래도 기본이 한 3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정도 난 종목 중심으로 좀 강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뭔가 돌파에 대한 부분보다는 상당히 기저효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작은 실적 호전 또는 실적 호전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또 반등은 어느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지금 움직이는 게 가장 특징이다.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또 종목에 따라서는 역시 특히 IT 부품주 중심이 되겠죠. 교육 조건 호전. 지난 이제 4분기 되겠습니다. 10월 달에서 12월 달까지의 교육 조건 호전으로 인한 그 IT 부품주들 또 실적도 어느 정도 또 호전을 줄 수 있는 종목들 이 두 가지 정도 기저효과와 교육 조건 대응치 호전으로 인한 실적 기대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짧게 좀, 말씀하신 것 같네요. 기저효과. 기저효과는 자체는 결국 이제 일부 종목들, 작년에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이 일부 좋아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온다는 측면을 얘기하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낙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수로 봐서는 어떻게 본다 하면 기저효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작년도에 코스닥 시장 지수가 현재 거의 고점까지 왔기 때문에 종목별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주가를 이끌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여러 가지 한 서너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저는 크게 저도 이제 어떤 그런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실적 호전입니다. 제가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코스닥 시장의 실적들이 괜찮습니다. 최근 이제 요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4분기 유가 피해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적 자체가 안 좋은데, 표를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 실적, 키움증권에서 나온 자료를 보게 된다면 작년 대비 4분기 실적 자체가 거의 83% 가까이 크게 좀 증가가 되면 되죠. 대체적으로 국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산업재 섹터들 중심으로 해서 안 좋은데 산업 섹터 같은 경우 무려 한 254%까지 좀 증가 좀 되는 거니까 다른 어떤 소재 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IT 업종은 당연히 좀 증가 좀 되는 거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약 작년 2013년도죠. 2013년도 4분기 대비해서 작년 4분기 실적 자체가 크게 증가 좀 되고 있다. 즉 현재 시점 자체가 이제 결국은 그 실적 시즌인데 코스피 시장은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 좀 가지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실적이 좋게 나온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또 같은 부분인데 코스피 시장의 주요 종목들에 대한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현재 시장 자체는 상대적이거든요. 코스피 시장 자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도 실적이 괜찮은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좀 되고 있는 건데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지금 유가 4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유가 피해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원익 쇼크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조선업종이라든가 종이업종이라든가 화학업종이라든가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유가가 급락한 이후에 조선업종 같은 경우 수주 목표 자체가 크게 하향 조정이 좀 되고 있고 대표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작년 4분기 유가 하락 전에는 약 500억 정도 이익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한 1,400억 정도 적자가 날 거란 전망이니까 종이업종 같은 경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작년 유가 급락 전에는 약 1,000억 정도 이익을 예상했었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약 5,000억 가까이 4분기 적자가 날 거란 전망이니까 그다음에 화학업종 같은 경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작년에 3분기 실적이 좋아서 상당히 기대치가 있었는데 최근 유가 하락과 더불어서 이익이 좀 급감하는 건설업종 같은 경우도 수주 목표 자체가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또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전에 표를 보여드렸다시피 코스닥 시장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시장이 수급이 쏠리고 있다는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 자체는 연초 이후에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정부 정책 모멘텀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라 가지고 최근에 2015 CS 2015에서 나왔듯이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퀸닷 TV라든가 그렇던 스마트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산업 트렌드의 변화가 코스닥 시장에 관련 종목들이 집중이 좀 돼 있기 때문에 또 최근 들어서는 핀테크라든가 관련 부분들이 지속적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코스닥 시장에 관심 끌고 있는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수급입니다. 수급을 보게 되면 가장 부분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어떤 매매 주체들 수급을 좀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작년 코스닥 시장이 이제 520포인트 12월 중순 때죠. 12월 18일입니다. 12월 18일 이후에 기관과 매매 주체들, 외국인과 개인들 간의 매매 동향을 보니까 기관 투자가 같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양 시장이 샀었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매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코스피와 현재 코스닥 시장 간의 시가총액 차이 비율 자체가 거의 8대1 정도 된 걸 감안한다면 매수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에서 약 1조 5천억 가까이를 매도를 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185억 정도밖에 매도를 안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 투자가들이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 팔았다는 거죠. 즉 최근에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 자체는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 투자가들이 수급을 이끌고 있는 부분 자체가 최근에 또 코스닥 시장에 강세로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 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좀 진단해 보고 싶고요. 그렇다 본다면 현재 그렇다면 조금 전에 코스피 시장 600포인트 돌파는 우리 명준호 운영력도 좀 가능하다는 쪽으로 좀 말씀 좀 드렸는데 그렇다면 좀 상승할 수 있는 근거는 그럼 어떤 쪽으로 좀 봐야 될까요? 네, 아직 뭐 상승에 대한 근거들보다는 조금 더 그 시장 특성에 대한 파악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기저효과와 지금 실적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자료를 통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이 기저효과라는 건 어느 정도 그 낙폭을 가장 수반으로 하는 그런 장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 12월 달부터도 뭐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코스닥에 특히 IT 부품주들 그
중장기적인 낙폭이 상당히 크게 지금 나왔던 종목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질 것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가운데 보면은 이 마수열전 프로그램에서는 여러분들께 지난달부터 옵트론텍이라는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계속 소개를 드렸고, 또 아침 프로그램에서는 그 파트론을 집중적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두 종목이 사실 지금 코스닥 장세에 있어서 가장 주도주의자 상승률이 그래도 가장 높게 나오는 종목들이 지금 되겠는데, 단적으로 지금 파트론을 놓고선 기조효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기조효과라는 걸 알아야 지금 장세에서 코스닥에서도 수익을 또 낼 수가 있고, 코스닥에서도 또 도래하고 있는 이제 또 위험들을 피해갈 수 있는 면들이 되겠는데, 파트론의 지금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일봉 차트만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느껴지는 면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벌써 그 저점 대비로는 거의 한 70% 정도 주가가 올라오고, 또 12월 달 이후로도 한 50% 가까이 주가가 오르는 이런 양상들. 작년도 연중이죠. 250거래일 작년도 연중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제법 연초에 빠졌던 가격들을 다 메꾸는 큰 상승이 나왔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겠는데요. 파트론의 월봉 차트를 또 놓고 본다면은 현재 주가가 상당히 일봉에서는 가파르게 오르고 퍼센테이지도 매력적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래봐야 지금 한 무릎 정도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죠. 2013년도 5월 달 주가 대략 한 26,000원 수준에서 현재 가격대가 거의 한 7,000원대니까 한 4분의 1 토막 정도, 1억 원을 투자했다면 2,500만 원 정도 잔고가 남는 정도까지 빠진 데에서 반등이 나오는, 여전히 지금 뭐 반등이 나오는 그런 지금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 정도의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뭐 머리와 허리 그리고 뭐 무릎을 놓고 봤을 때 무릎 정도의 반등이지만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죠. 그건 낙폭 자체가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런 기조효과에 대한 거는 꼭 차트에 대한 면들뿐만 아니고 밸류에이션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 자료를 지금 본다면은 파트론의 2013년도 그리고 14년도, 2015년도 이제 올해에 대한 영업이익 예상치들 그리고 이미 잠정치들을 놓고 봤을 때요.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349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에 비해서 주가는 시가총액은 한 1조 4천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 대비로 봤을 때 PER은 대략 한 10배 정도, 10.4배 정도가 나타났었고요. 작년도는 실적은 많이 감소를 했죠. 714억 정도로 2013년도에 비해서 절반 정도로 좀 감소를 했지만 시가총액이 주가가 그래도 한 4분의 1 토막 나면서 4천억대로 내려오면서 퍼수준은 5.6배, 상당히 기저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면들. 즉 실적이 더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주가가 오를 동력을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타내는 그런 양상들을 보였는데, 이건 최근 뭐 파트론이나 옵트론텍, 뭐 인터플렉스 등등의 코스닥 IT 부품에서의 상당히 주도주들 대부분의 공통된 양상이 되어 있고요. 15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뭐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작년 대비로 한 20% 정도 증가할 수 있다. 842억 정도 나오고 있고, 2013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30% 이상 크게 급감한 수치가 나오지만,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 주가는 반등을 했죠. 반등을 강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시가총액이 그래도 한 7,200억대 정도 올라왔는데요. 현재 시점은 퍼수준은 8.5배. 꼭 비싸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주가가 반등하면 반등할수록 뭐랄까요, 주가에 있어서의 상당히 메리트는 감소하는 이런 면들이 되기 때문에 이 기저효과에 의한 반등은 철저하게 낙폭이 큰 시점엔 거의 위험성도 적고 먹을 것도 많은 반면에 반등폭이 늘면 늘수록 우리 대중투자자 여러분들은 뭐 굉장히 더욱더 이제 확신을 갖고 뛰어드는 양상들이 되긴 하겠지만 위험성은 높아지고 또 먹을 건 없는 그런 국면들이 되는 게 기저효과에 대한 반등이 되겠고, 이런 면들 때문에 제가 이번 주는 아침 프로든 저녁 프로든 이제 더 이상 IT 부품주에 대해서 추천을 안 드리는 그런 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또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현재 또 하나의 그래도 긍정적인 면들, 이거 역시도 여러분들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12월 달 계속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죠. 교육 조건 대응치의 호전에 대한 면들이 되겠는데, 교육 조건은 선제적으로 그 분기 작년도 뭐 11월 말 12월 달에 이미 사전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게 바로 실적 효과로 나타나는 건 1월 달이 되겠죠. 현재 시점 보면 9월 30일에서 12월 30일 4분기 중에 원달러 환율은 대략 한 4% 정도 유리한 쪽으로, 우리에게 교육 조건에 유리한 쪽으로 작용을 했고요. 반면 WTI 선물에 있어서도 41% 정도 급감하면서 교육 조건 대응치는 45%, 그야말로 역사적으로도 봤을 때 분기 중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오는 이런 양상들이 됐는데, 교육 조건 대응치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변화할 때 가장 일단 실적에 있어서 호전이 나타나는 섹터들이 IT 그리고 뭐 자동차 이런 섹터들이 되겠는데, 최근 본다면 IT 부품주들
기저 효과 플러스 실적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은 이번 실적 시즌이죠. 이번 실적 시즌에 업종별 영업이익률 변화에서도 교육 조건 대응치 12월 달에 이미 예상할 수 있는 교육 조건 대응치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자료 화면을 본다면은 IT 소프트웨어 그리고 IT 하드웨어 이런 쪽 섹터들에 있어서는 과거 3년치 2012년에서 2014년까지의 4분기 마진율의 평균치에 비해서는 비교적 그래도 한 30-40% 이상 큰 폭으로 증진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 두 가지가 겹친 거죠. 일단 싸다는 매력도가 굉장히 발생을 하고 싼 가운데에서 그래도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교육 조건 효과로 인해서 급격하게 최소 한 분기는 강하게 좋아질 수 있는 이런 효과들이 지금 현재 그래도 이 IT 부품주를 중심으로 한 좀 중소형주들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계속 작용을 한다.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가 현재 코스닥 시장의 강세는 코스피 대형주 시장의 부진이라고 보고 있는 쪽입니다. 저는 작년 연말 이맘때서부터 올해 연초 상반기 시장 자체는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중소형 종목이 강세를 보일 거라고 했고 대형주 중심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부진할 거다. 그 부분 자체는 경기 수준 자체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결국은 경기가 좋아져야지 대형주 쪽에 가는 건데 상대적으로 대형주가 못 가다 보니까 중소형 종목 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 효과,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명진호 운용 얘기했던 어떤 좀 기저 효과하고 비슷하다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코스피가 안 좋으니까 코스닥 시장으로 쏠리는 쪽이거든요. 즉 코스피 시장이 정말로 시장이 좋다 한다는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 향후에 이제 저는 이제 그 1900포인트를 돌파가 600포인트 돌파가 가능했던 부분 자체는 향후에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긍정적으로 본 이유 자체는 코스피 시장 자체가 향후에도 그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인다는 거죠.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현재 최근에 1분기 경기의 산업 동향 자체도 안 좋고 경기 동향 GDP 성장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일부 주요 유가 하락에 따라 가지고 실적들이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이 좀 되고 있어 가지고 1분기 실적 이후에도 크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 대형주에 대한 투자 매력이 크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중소형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종목 장세가 상반기 정도는 좀 더 2-3개월 정도는 전개되지 않겠나 시각인데 자 준비한 표를 보게 되면 즉 조금 전에 말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 대형주에 대한 투자 매력이 있어야지 외국인들이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그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겁니다. 그제 여러분들 월요일날 보시면 아실 겁니다. 종합주가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유가가 좀 반등한 시점이었었죠. 20포인트 올라가니까 바로 코스닥 시장이 죽어버리거든요. 이런 뜻, 즉 코스피 시장이 강하면 코스닥 시장이 죽습니다. 근데 코스피 시가 강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국 대형주들 실적이 좀 따라줘야 되는데 조금 전에 언급한 종목들 주요 섹터들 경기 유가 하락과 관련된 종목들 실적이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이 좀 되고 있어가지고 투자 매력도 자체가 크지가 않다는 거죠. 즉 2014년도와 2015년도의 실적을 최근에 나온 오늘 날짜 기준의 애널리스트의 추정 실적 하향 조정인데 PER 기준으로 본다면 다 14배, 15배 이상입니다. 네,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투자 매력도가 크지 않다는 거죠. 다만 지금 PBR 측면에서 지금 워낙 싸기 때문에 주가가 안 빠지고 있는 건데 결국은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주가 수익비율이 떨어져야 되는 건데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즉 이래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아직 안 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내 경기의 어떤 회복과 대형주의 실적 회복이 좀 되면서 대형주로 쏠리게 되면 코스닥 시장이 죽을 건데 아직까지는 제가 판단하기에 현재 또 국내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아직 지금 이번 주도 본격화 좀 되는데 실적 전망으로 봐서는 좀 부진하다는 거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주가의 코스닥 상대적 강세를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대표적으로 좀 국내 기업들이 저는 주가 못 간 부분 자체를 롯데케미칼 제가 하나 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표를 준비했는데 국내 기업들의 실적 매출 자체가 저는 상당히 전 개인적으로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대형주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보면 여러분들이 맨 왼쪽에 있는 매출액 추이를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롯데케미칼이 2012년도 매출액이 15조 9천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에 16조 원이었거든요. 작년에 매출액이 14조 7천억 떨어지고 올해 매출 전망 자체가 12조 9천억으로 떨어집니다. 즉 매출액 성장률 자체가 역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매출액이 증가가 좀 돼야지 성장성이 전개가 좀 돼서 주가가 위로 쫙쫙 뻗어나갈 건데 매출액이 정체된 상태라고 한다면 주가가 반등이 나와도 제한적이라는 거죠. 이런 또 국면이 전개된다 한다면 대형주의 어떤 상대적 부진이 좀 더 전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이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소형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좀 더 진행되지 않겠는가 그런 쪽이고 중소형에 대한 관심은 뭐 그런 부분들이죠. 신기술에 대한 산업의 트렌드 변화 자체가 지속적으로 최근에도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 정책이 당장 지금 가시화되는 쪽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종목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급적인 기간 우리와 함께 어느 정도 강세 국면이 좀 더 진행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쪽이고요. 우리 명준 의원님 뭐 추가적인 어떤 근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코스닥 지수요? 지수 쪽을 놓고 본다면은 일단 600선 현재 시점 넘어갈 가능성이 일단 높겠죠. 높은데 600선을 넘어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안착하는 돌파장이 나올 것이냐 하는 면들에 있어서는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밸류에이션 쪽으로는 사실 접근하기가 어렵겠죠. 코스닥 지수, 현재 지수 같은 경우에도 뭐 밸류에이션 쪽으로 꼭 싸기 때문에 거래소에 비해서 싸고 영업이익이 높기 때문에 오른다 그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뭐 다른 차원에서 지금 봐야 될 걸로 보이는데 이 코스피도 굉장히 오랜 시간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죠. 벌써 2011년 8월 이후로 3년 6개월 가까이 지금 굉장히 오랜 박스권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사실 박스권이 더 긴 거는 지금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2009년 봄이죠. 2009년 거의 한 4월달, 5월달 이후로 한 550에서 또 400대 중반 이 정도를 놓고선 지금 6년째 지금 박스권을 보이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뭐 기술적으로 밀고 간다면야 뭐 650선까지도 밀고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어렵진 않은 그런 지금 시점들이 되겠는데 항상 어느 정도 이제 한 550, 570을 좀 넘어가고 고점을 좀 타진하거나 돌파하는 양상이 나오면은 맨날 간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못 갔죠. 6년째 지금 보면 벌써 13번째 돌파 시도가 되겠는데요. 13번째 돌파 시도에선 이제 600포인트, 650포인트 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포인트에 있어서는 역시 뭐 시장에 대한 좀 심리가 제일 중요하다. 뭐 밸류에이션적인 면들보다 심리가 중요한 그런 지금 시점들이 좀 되겠고요. 한계점이라고 본다면 해마다 최근 뭐 한 3년 정도 놓고 보면은 해마다 연초 1월 달은 좀 코스닥이 강한 양상들을 보였습니다. 일종의 1월 효과가 상당히 반영되면서 또 비교적 강한 양상들을 보이고 또 강하고 난 이후에는 또 2월에서 4월 사이에 또 강력한 폭락을 코스닥 쪽에서 또 수반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도 좀 경계는 해야죠. 일단 기저 효과도 어느 정도 종목들 뭐 IT 부품주에서도 뭐 한 50%에서 60% 올라온 종목도 많고 또 20, 30% 반등한 종목 반면에 실적이 수반 안 된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 그런 면들 뭐 기본적으로는 지금 볼 수가 있는 그런 시점들이고 1월 효과는 어떻든 지금 1월 21일이기 때문에 1월 달이 거의 끝나가는 그런 양상들이 되기 때문에 항상 경계감은 어느 정도 느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거는 어떻든 뭐 종목이 되겠죠. 현재 뭐 코스닥에 있어서도 지수가 6년 동안에 계속 갇혔다고는 하지만 이 6년 동안에 그야말로 5배 이상 난 종목들도 정말 부지기수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또 시점에 따라서는 3배, 5배 이상 시세를 줬고 또 같은 종목이어도 또 한 3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이상 나는 국면들을 또 한 두세 사이클을 지금 겪는 그런 시점들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에 너무 뭐 신경 쓰기보다는 코스닥에 있어서도 아직은 기저 효과를 좀 더 누릴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가 있는 반면에 현재 시점 뭐 지수가 조금 더 밀고 올라가더라도 그쵸. 그야말로 때가 많이 쌓이고 단기적인 기저효과 반등폭이 큰 종목들은 점점 위험해지는 그런 국면이라는 거, 그게 오히려 핵심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시장은 그 상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이제 코스닥 시장의 우위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이라는 부분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던 부분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이 부진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전개될 개연성이 크다는 쪽이고, 결국은 종목입니다. 조금 전에 코스닥 시장 자체가 우리 명준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종목별 차별화가 심하거든요.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안 되는 종목들은 정말로 고점 대비해서 뭐 10분의 1 톤밖에 1년에 빠진 종목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종목 자체가 좀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이 실적이 안 좋은데 코스닥 시장이 실적이 그렇게 좋아질 리는 없는데, 그렇지만 또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 종목들은 좋아지는 종목들은 엄청나게 많이 좋아지거든요. 이제 그렇던 종목들이 주가를 이끌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던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후에 토의를 해야 될 그렇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 명준호 운영력은 약간의 어떤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인 시각인 것 같고, 저는 약간의 어떤 상대적인 측면에서 코스피 시장이 좀 더 부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이런 또 부분들은 제가 작년에 연말부터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1월 효과가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좀 될 거고, 상반기 때는 아무래도 저는 현재 시장 자체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3년도, 14년도하고. 2013년도, 14년도에도 상반기 때 코스닥 시장 중에 중소형 종목들이 강세였고, 5월달까지 강세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반기 때 대형주 중심의 강세가 펼쳐졌는데, 저 올해도 한 그 비슷한 시각적으로 봅니다. 결국은 조금 전에 비슷한 섹터들 자체가 화학이라든가 정유라든가 건설이라든가 그런 유가 관련 종목들이 하반기 정도 가야지 좀 모멘텀이, 최근에 상반기 때 정부에서
재정 집행 자체를 앞당겨서 집행을 한다 그러니까 그 효과가 집행이 된다 한다면 이제 5월달, 6월달 이후에 전개가 좀 되면서 하반기 때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관점에서 코스닥 시장이 상당한다 하더라도 600포인트 돌파한다고 쭉 뻗어나가진 않습니다. 결국 코스피 시장이 올라와야지 가는 거죠. 코스피 시장이 1950, 1980 올라와야지 코스닥 시장 600이 가는 건데 현재 코스피 지수가 1920포인트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코스닥 시장이 600포인트 돌파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던 부분, 저는 상대적인 부분들 좀 말씀 좀 드리고 있는 거고. 자, 그렇다 본다면 조금 전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 종목입니다. 종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최근에 1월 효과 이후로 안 가는 종목들은 철저하게 안 가는 쪽이거든요. 가는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시장의 트렌드가 맞고 실적도 괜찮고 성장의 중심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본다면 향후에 코스닥 시장을 약간의 긍정적으로 본다 한다면 어떤 업종이라든가 종목에 좀 투자를 좀 해야 될지 토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진님은 어떤 쪽으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까? 예, 업종 종목보다는 역시 기저효과 기반이라면은 선침해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말씀들을 계속 드리겠는데요. 지금 시장 국면들 벌써 작년도 좀 큰 충격, 단기적인 큰 충격은 한 10월 달 정도가 됐겠죠. 10월 초일부터 한 10월 17일 정도가 좀 시장에 있어서 충격이 또 컸던 그런 시점들이 되겠는데 10월 달 이후 지금 본다면은 계속 그 시장에 그래도 강세 먹었다 하는 종목들 보면은 기저효과입니다. 작년도 이제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초까지는 거래소에서 그런 종목들이 많았고 또 12월 달 중순에서 지금 1월 달 넘어오면서 코스닥에서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항상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 수익을 이런 장세에서도 수익 내기보다는 손실에 노출되어 있는 면들은 항상 강하다고 확신을 느끼는 시점에 따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보면 11월, 12월 넘어올 때도 사실 거래소 종목들 중에서 굉장히 반등폭이 크게 나온 종목들이 많았죠. 예를 들면 화학 내지는 조선 그리고 IT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삼성 전기도 많이 올랐고 또 삼성 테크윈도 그 이후에 많이 빠졌지만 10월 달 중순에서 하순 넘어갈 때 한 달 동안에 무려 40%나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한 30% 가까이 주가가 올라가고 그런 양상들 속에서 문제는 꼭 확신을 느낄 때 단기적으로 그래도 한두 달 동안에 30-40% 올라가면 거기서 이제 쫓아붙는다는 얘기예요. 중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싼 것 같고 또 이제 추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 나올 것 같은 느낌에서 막 거기서 붙으면은 계속 손절만 치죠. 12월 달에 또 거래소에 낙폭과대에서 반등 나왔던 종목들 들어갔다가 또 다음 달 와갖고 또 손절 치고 1월 달 지금은 이제 또 어떻게 돼요? 12월 달 1월 초 제가 이런 교육 조건 대응치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중장기 낙폭과대 IT 부품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을 때는 저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저렇게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종목 과연 오를까 싶어서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요즘 이제 코스닥 지수 좋네 또 단기적으로 그래도 40-50% 오른 IT 부품주 많네 하고 여기서 뛰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물려버린단 말이에요. 물리고선 다음 달, 다다음 달 돼갖고 또 손절 치면은 계속 이런 순환들이 지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무슨 섹터, 어떤 또 코스닥이냐 코스피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보다는 그야말로 기저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을 오히려 저점에서 선침해 갖고 적당히 먹으면 20% 30% 먹으면은 오히려 팔아주고 이런 매매가 여전히 올 상반기 1월달, 2월달, 3월달에도 좀 더 보편적인 거래소와 코스닥의 보편적인 종목들 중에는 맞는 매매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따라붙는 거 이제 추세에 대한 확신을 느끼고 어느 정도 따라붙는 매매는 거의 굉장히 수익을 내기보다는 계속 손실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포인트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IT 기저효과 관련해서 IT 부품 쪽은 많이 얘기하신 것 같고, 다른 쪽의 기저효과 쪽에 노려볼 만한 섹터는 안 보입니까? BT나 이런 쪽들은 밸류에이션적인 면에서 그렇게 또 환율 효과를 얻기도 어려운 면이 있고 또 밸류에이션 쪽으로 워낙 비싸죠. 그런 면들 때문에 바이오테크 쪽으로는 별로 지금 안 쏠리는 느낌이 들고 요즘 보면 그렇습니다. 딱 IT 부품주 중에 좀 기저효과 플러스 실적 효과 나올 종목 오르고 아니면 아예 시가총액 한 500억, 600억 이런 가운데서 저점에서 좀 어느 정도 매집 나왔던 테마주들 반기문 테마주 이런 식으로 완전 잡주 이런 식의 이분화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엔 좀 시가총액이 덩치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BT나 아니면 다른 섹터로 지금 확산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저는 일단은 좀 전략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자체는 코스피 시장의 회복 여부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빠르게 실적이 좋아서 올라온다 한다면 조금 전에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 시장도 꾸준하게 순환매를 통해서 상승을 한다는 시각이고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제 시각으로 봐서는 업종별 주요 종목들 올해 실적 전망으로 본다 한다면 상당히 더디게 특히 상반기에는 경기 관련 종목들이 더디게 진행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 만약에 제가 예상과 달리 실적이라든가 좋아진다 한다면 경기가 빠르게 좋아진다 한다면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코스피 시장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특히 외국인 수급을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이 안 보인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종목 차별화입니다. 차별화가 진행되는 거고 특히 그 실적이라든가 성장 모멘텀이 코스닥 시장이 중요하니까 그걸 또 억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되는 쪽으로 좀 보고 있는 쪽이고요. 저는 굳이 코스닥 시장을 오늘 뭐 주제로 전 삼아서 그렇지 저는 굳이 코스닥 시장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중소형 종목이라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저도 이제 중소형 종목들을 코스닥 시장 좋아하지만 저는 코스닥 시장 가지고 작년에 별로 매매 안 했습니다. 거의 코스피 시장에 건자재 섹터라든가 그렇죠 음식료 섹터 지금도 저는 이제 코스피 시장의 건자재 섹터를 많이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오늘 코스닥 시장이 논의가 돼서 그렇지만은 함께 움직이는 거니까 특히 그 작년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의 비금속 광물 섹터가 업종 지수 거의 100% 떴습니다. 100% 떴다는 것은 종목별 10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많다는 거죠. 어제 오늘도 지금 건자재 관련 섹터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가장 많이 방송이라도 추천해 드렸던 종목들이 건자재 섹터들이거든요. 현대리바트라든가 관련 종목들, 삼목 에스펌이라든가 관련 종목들. 뭐 그런 쪽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관심은 그쪽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보니까 기술 혁신과 트렌드 산업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들이 과거에 이런 종목이 테마성 종목들인데 제가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주가가 비싸지가 않습니다. 보시게 되면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퀀텀다 TV라든가 스마트카라든가 핀테크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옆에 보기에는 PER 기준으로 해서 10배 미만입니다. 조금 전에 대형주가 PER 15, 16배라고 그랬었는데 그들 기업들에 비하면 이들 기업들은 이제 시작하는 또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이 또 여전히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될 생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추천해드렸던 텔콘이라든가 통신 장비 쪽이죠. 다산 네트워크스라든가 다산 네트워크 이들 관련 종목들도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이죠. 모바일 시장의 확대에 따라 가지고 통신 장비 수요가 급증하고 그랬더니 트래픽이 증가하니까 그에 따라서 통신 장비 시장 섹터 자체가 제2의 지금 4년 만에 업황 상승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쪽입니다. 이들 관련 종목들도 보시게 되면 올해 예상 실적으로 본다 한다면 텔콘이라든가 제가 추천해드린 오이소유시랑 갖는 종목들 PER이 10배 미만이라는 거죠. 성장이 전개되고 이들 관련 종목들은 충분히 코스닥 시장의 관심 섹터로 볼 수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코스피 시장에 요즘 관심 섹터 건자재 섹터입니다. 이들 관련 종목도 중소형 섹터들인데 업황 자체가 정말 괜찮은 쪽이거든요. 저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업황이 괜찮은 섹터가 코스피 시장의 건자재 섹터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는 저는 여러 가지 산업 트렌드에 맞는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조금 전에 통신 장비라든가 일부 반도체 장비라든가 그 다음에 일부 바이오 헬스케어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부분 자체는 워낙 펀더멘탈상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데 그들 관련 쪽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될 부분 자체는 저는 이런 어떤 이쪽이라고 접봐요. 건자재 sek터와 관련 쪽에 건자재 관련 섹터 자체 제조업 섹터고 제조업 섹터 자체는 한번 산업 사이클이 전개되면 거의 4년 5년 동안 업황이 진행됩니다. 건자재 섹터 자체는 이미 2014년도 4분기부터 업황 자체가 돌아서서 앞으로 2017년도 18년도까지 업황이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니까 관련해서 어제 오늘도 시멘트 관련 종목들이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또 종목들은 코스피 종목들이고 이들 종목들은 다 업력 자체가 30년, 40년 된 회사들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 종목들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스닥 시장의 어떤 중소형 종목들을 찾는 것보다는 코스피 시장의 이들 관련 섹터 쪽에서 관심을 갖는다 한다면 충분히 현재와 같은 대형 주식시장의 부진한 장세 국면 속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이 좀 되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관심은 이쪽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시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우리 명준홍 형님 다른 쪽에 혹시 힌트 주실 만한 건 없어요? 예, 없습니다. 딱히 지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 자체는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종목이죠? 그렇죠. 종목이죠? 종목입니다. 그래서, 종목 자체를,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있는 부분 자체는,
지금 시장 자체가, 올해 시장 자체가 실적 장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실적이요. 유동성 장세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실적에 따라서 종목 선정 자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조금 전에 보여드린 표 자체는 제가 충분히 좀 자료를 작성한 자료들입니다. 직접 작성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아마 VOD 한번 되돌리기 좀 봐서 옆에 이거 표라든가 수정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좀 바라겠고요. 대체적으로 오늘 라운드 원 주제, 코스닥 시장이 오늘 최근에 강세를 보여서 600포인트 돌파를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대체적으로 시기가 문제일 뿐이지, 돌파를 좀 할 거다. 그래도 전망인 것 같고요. 저도 뭐 그런 쪽인데, 지수보다는 여전히,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과 달리, 업종이라든가 종목 선정 자체가 좀 중요하니까, 종목 공부를 좀 많이 하셔서, 대응을 해보시기 좀 바라겠고요. 자, 라운드 1의 주제는,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마수 동맹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